현재 흑닭과 흑충제 전 제품 할인 중입니다. 고정 댓글 들어가세요. 형님, 크레아틴 주 3일 보충제 먹을 때만 6g씩 먹는데 효과 있나요? 크레아틴은 사실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매일 드시는 게 더 좋죠. 크레아틴은 애지간하면 부작용이 없어서 뭐 이렇게 뭐 신장이나 뭐 이런 데 이슈가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매일 드시는 게 낫습니다. 크레아틴 로딩이나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먹어도 상관없네요. 크레아틴 로딩은 구라입니다. 옛날에 뭐 기회창이랑 뭐 이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크레아틴 로딩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 몸에 이제 근육 내에 크레아틴이 있죠. 크레아틴이 하는 짓거리가 근육 내에 이제 수분 보유량을 좀 늘려주는, 뭐 그다음에 뭐 ATP 에너지가 뭐 충전되는데 뭐 도움도 주고 뭐 이런다고 해요. 사실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대충 크레아틴은 근육도 키워주고 힘도 세게 해준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크레아틴은 한 번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소량 매일 꾸준히 많은 물과 함께 섭취를 해야 되고 장복을 하셔야지 효과가 있고, 크레아틴이 보통 붉은 고기에 많이 들어있어서 뭐 평소에 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걸 많이 드시는 분은 뭐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는 없고, 평소에 좀 소고기, 돼지고기 잘 안 먹고 뭐 닭가슴살이나 막 계란 같은 것만 많이 드신다, 이런 분들은 크레아틴으로 꽤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크레아틴에 또 효과가 좀 큽니다.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크레아틴 한 3일 정도 들어오면은 근육에 물이 차면서 좀 빵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크레아틴을 안 먹던 사람은 몸에 이제 크레아틴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원래 하루에 5g 정도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양의 한 3배 정도, 하루에 15g씩 한 3일에서 5일 정도 때려 넣어야 된다. 그러면 크레아틴 로딩이 돼서 처음에 빠르게 크레아틴을 몸에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영양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찾아본 결과 크레아틴 로딩은 사실상 이제 허구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냥 매일 한 5g씩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원래는 이제 운동 후에 약간의 단당하고 함께 섭취하는 게 가장 흡수가 좋지만, 꽤 많은 운동 전문가 혹은 보디빌더들이 운동 전에 섭취하는 걸로 봐서 언제 먹는지는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조준이 말한 것처럼 프레임 넓어지는 운동 탑3 추천 좀요. 일단 예전에는 저도 엄청 어렸을 때 운동을 할 때 뭐 벤치프레스도 좁게 잡아서 밀면은 가슴 안쪽이 발달하고, 뭐 넓게 잡아서 밀면은 뭐 가슴이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배웠었고, 랩풀다운이나 뭐 풀업 같은 운동도 넓게 잡아서 하면 등이 넓어지고 좁게 잡아서 하면 뭐 등이 두꺼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존나 100% 틀린 말까진 사실 아닌 것 같긴 해요. 한 30%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을 알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모가지 이슈 때문에 넓은 그립으로 랩풀다운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좁은 그립으로 랩풀다운, 특히 이제 손잡이를 보통 이제 몸에 가깝게 잡는데 좀 멀게 잡고 좀 좁게, 그리고 외회전 같은 걸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좁게 잡은 게 더 몸의 너비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기 종목 할 때 하체에 펌핑이랑 자극이 강한데 하체를 루틴에서 빼는 게 좋을까요?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체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하체 운동을 너무 자주 하면은 회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구기 종목이 메인인 사람들은 하체 근육 양을 많이 늘리려기보다는 하체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거라서, 회복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퍼포먼스 증가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 그렇게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30살에 농구를 처음 시작했었는데, 농구를 하면서 이제 너무 많이 뛰어다니고 점프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체가 힘들잖아요. 체력도 힘들고. 그래서 하체 운동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 저는 예전에 이제 하체 운동을 할 때 스쿼트 10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갔었거든요. 10개 10세트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하체 훈련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음날 농구를 아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점프가 안 돼. 그래서 좀 고안을 해낸 방법이 오히려 고중량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100에서 한 140? 이 정도까지 사용하면서 10개씩 이제 10세트 정도를 때려 넣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뭐 160, 180kg로 5회에서 1회까지, 뭐 5회, 3회, 2회, 2회, 1회 뭐 이런 식으로 하체 훈련을 하니까 힘도 좀 세지고, 하체가 털려서 다음날 농구를 못하는 일도 없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이 하체는 기능 훈련 위주로 하고 상체는 보디빌딩식 훈련을 해서, 상체는 뭐 여전히 좀 헬스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하고, 하체는 좀 기능성을 높였던 그런 경험이 있고, 뭐 굉장히 만족하면서 훈련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흑자님, 간헐적 단식 1일 1식이 근육량부터 감소시키는 게 맞나요? 저도 이제 요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찾아봤는데,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는 지방입니다. 우리가 3대 영양소가 탄단지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세 가지잖아. 탄수화물은 사실상 차로 치면은 휘발유인 거예요. 휘발유, 경유 같은. 그냥 에너지원일 뿐이야. 지방하고 단백질도 우리가 먹으면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소화, 분해, 흡수 이런 게 좀 느리기 때문에 탄수화물 정도의, 가솔린 정도의 에너지원으로 보긴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처먹고 잉여 칼로리가 생기면은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저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만 1g당 9kcal예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1g당 4kcal예요. 지방이 2배 이상 칼로리가 더 높죠. 그 말은 우리 몸에 1kg를 근육으로 저장하는 것보다 우리 몸에 1kg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찌는 분들이 좀 짜증이 나시겠지만, 사실 진화가 더 잘 된 인간인 거거든요. 옛날에는 뭐 추위와 배고픔 같은 걸 견뎌야 했기 때문에 몸에 지방을 잘 쌓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겠죠.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분들은 살아남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이 더 진화된 사람이다 라고 비유를 하면서 살아가시면 되고요.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쓸데없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공복 상태가 길게 되고 뭐 많이 굶게 되고 이러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부터 없앤다. 쓸데없는 게 뭘까? 당연히 지방. 얘는 에너지 저장 창고 역할이니까 당연히 지방을 없애려고 하죠. 근데 하나 더, 우리가 열심히 헬스를 해서 근육을 키워놓은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근육이지만, 내가 벤치프레스를 100kg 밀 수 있는 대흉군, 스쿼트를 200kg 밀 수 있는 대퇴사두군, 몸 입장에서는 생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이 길어지면 이제 근육량도 많이 없어진다. 근육을 없애려고 한다, 우리 몸이. 그래서 근손실이 자주 나기 때문에 자주 프로틴을 챙겨 먹어야 되고, 글루타민이나 BCAA 같은 거를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 이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 1일 1식이나 간헐적 단식이나 파토사지르기냐 뭐냐 그거. 아무튼 뭐 공복 상태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저 에너지 대사를 이렇게 바꾸는 뭐가 있어요. 오토파지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근육은 생존에 중요하다 이거예요. 몸 입장에서도. 근육이 있어야 가서 사냥을 할 거 아니에요. 가서 채집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 나무가 있으면 거기 기어 올라가서 과일을 따서 먹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근육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일이 잘 없대요. 우리가 무슨 로아니 콜먼 같이 근육이 뒤지게 많은 게 아니고, 일반 생활체육인 정도의 근육량으로는 우리 몸이 근육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한대.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나 1일 1식 같은 거를 해도 근손실이 생각보다 잘 안 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입니다. 아예 안 온다는 게 아니고. 형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노래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노래를 한 두어 곡 불러서 한번 음량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시나요? 신놈들인가? 방금 얘기 안 하고 입만 뻥끗거리고 있었는데 잘 들린다 하네. 또라이들이네 진짜. 12시에 점심 식사 후 7시에 바나나 하나 먹고 바로 운동해도 상관없을까요? 벌크업이 목적이라 끼니 잘 먹어야 하지만 퇴근 후에 소화시키고 운동하려면 체력, 시간이 부담돼서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는 실제로 운동 효과를 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님이 항상 이런 패턴으로 운동을 하신다면 몸도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12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7시 한 반 정도의 운동을 시작하시면은 7시간 반 정도 공복이니까 운동에 뭐 벌크업에 뭐 크게 저해가 될 거라고 걱정을 하시겠지만, 운동 후에 양질의 식사를 잘 하시고 다음날 아침 식사도 양질로 잘 하시고 다음날 점심 식사도 양질로 잘 하시면은 거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7시에 바나나도 안 먹을 것 같아요. 7시에 그냥 단당류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공복 운동 제가 예전에 해야 하게 돼서 좀 찾아봤는데, 아침에 운동을 할 때 막 운동선수들 중에서 바나나 먹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있고, 뭐 철인 3종 경기라든지 마라톤도, 심지어 울트라 마라톤 같은 경우는 뛰는 도중에 바나나 같은 걸 먹으니까 바나나도 운동 중에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정말 좀 많이 힘들 때, 우리 몸이 거의 스펀지 상태여가지고 처먹는 거를 바로바로 흡수를 할 때 그런 상태인 거고, 운동 전에 직전에 바나나도 사실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죠. 운동 퍼포먼스에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만약에 마라톤을 할 거라서 막 2시간 반, 3시간 정도를 뛰어야 돼. 그러면은 바나나 처먹고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운동이 기니까. 근데 우리가 헬스장에서 1시간 웨이트 훈련을 하는데 바나나를 먹고 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당류를 섭취하고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제 요새는 이제 혈당 피크 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지양하고 있는 추세라, 뭐 게토레이 완샷을 때리고 운동하세요, 뭐 식혜 먹고 운동하세요, 이런 거 사실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혈당이 낮았다 갑자기 올라가는 게 별로 건강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적당한 양의 단당,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당 40g까지는 한 번에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건 아마 개인 체중에 따라 좀 다를 테니까 본인 체중의 절반 숫자의 그램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80kg 나가시면 40g, 70kg 나가시면 35g, 60kg 나가시면 30g, 요 정도는 단당으로 운동 직전에 드셔도 되니까 어떤 단당이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뭐 우수님 같은 경우에는 꿀물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꿀물을 쳐 드시든, 돈이 없어가지고 설탕물을 쳐 드시든, 뭐 게토레이나 뭐 뽀까리 같은 걸 쳐 드시든 단당을 조금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흑스터 같은 부스터를 먹고 운동을 하시면은 퍼포먼스 저해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퓨리와 화해한 부스터, 흑스터 현재 할인 중. 고정 댓글 들어가세요. 부스터가 사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부스터들은 공복 상태에서 먹으라고 섭취 방법에 아예 써 있어요. 그게 흑스터든 뭐 C4든 노익스 플로드든 몬스터 펌프 뭐 이런 거든 다 공복에 먹으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님은 점심에 식사를 하시고 7시간 동안 공복 상태시잖아. 그러면은 그 부스터 중에서도 흑스터를 먹기에 최적의 상태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흑스터를 런칭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의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서 드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요즘 어차피 포카리도 막 1,500원씩 하잖아. 흑스터 한 번 먹는데 한 서빙에 1,000원밖에 안 하니까 게토레이보다 싸요. 밥을 안 씹고 삼키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서 인슐린 분비량 조절에 도움이 될까요? 존나 천재인데 이 새끼. 개처 웃기긴 한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거 내가 우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거 되게 신박하네. 나도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나조차 생각을 못 해봤던 거네요. 자, 우리 인류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그 굉장히 큰 어떤 사건 혹은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양질의 탄수화물 먹게 된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 막 조선시대 말기 같은 때에 사진기가 발명이 그때 돼서 사진 찍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머슴밥이라고 해서 밥을 진짜 거의 한 햇반 4개 분량을 한 번에 드시고 막 이렇게 일하러 나가시고 막 그런 게 찍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역시 탄수화물을 먹어야 사람이 힘을 쓰는구만. 당연히 탄수화물 먹어야 힘을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때의 쌀과 지금의 쌀이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과일의 원래 모습 뭐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바나나, 파인애플, 뭐 감, 뭐 머시기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사람이 먹을 게 안 돼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먹었지 싶을 정도로 실제로 맛도 굉장히 없다고 하고, 과일은 그 특유의 떫은 맛이 애지간한 과일에 다 있었다고 하고, 씨가 너무 많고 까기도 힘들고 등등등 과일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 먹기 좋으라고 품종 개량과 약간의 DNA 조작까지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그 과일의 형태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 사과, 파인애플, 뭐 수박 이런 거를 굉장히 편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옛날에는 과일조차도 먹는 게 빡셌어. 먹는 게 빡세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빠르게 에너지 공급을 하기가 힘들다, 뭐 맛이 없다, 영양분이 뭐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현대식으로 개량이 됐을 때의 단점은 또 뭘까요? 장점이자 단점이 너무 간편하게 맛있게 영양분이 뒤지게 많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우리 사과 같은 거 그냥 3개 정도 앉은 자리에서 뚝딱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 건강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당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단당이라는 애가 들어올 때 이 새끼가 꿀이었는지 사과였는지 뭐 파인애플이었는지 설탕물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몸은. 그래서 탄수화물이 단당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른 현대식 탄수화물이 들어올수록 우리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빵 같은 것도 당연히 안 좋고, 우리가 뭐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요새 설탕 같은 거 뒤지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시럽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1980년대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먹는 단당 형태의 탄수화물 식품들을 그때 만약에 나왔자, 그러면 그때는 인간을 살리는 음식이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은 상상도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때 할머님들이나 뭐 동네에서 좀 힘드신 분들 있죠. 실제로 아침에 설탕물을 드시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 과장이나 뭐 어디서 들은 거 씨부리는 게 아니고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실제로 그냥 제 주변에서 그냥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침에 일을 나가셔야 되는데 뭐 가난하고 시간도 없고 새벽일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설탕물을 타서 드셨었고, 그때는 흑설탕이 더 좋다 해가지고 흑설탕이 조금 더 비쌌거든요. 그때 흑설탕을 사다가 흑설탕을 물에 태워서 그 물을 마시고 출근을 했었어요. 그럼 요즘에 만약 그런 짓을 한다, 일반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죠. 건강에 안 좋다 그러죠. 아침이 혈당 수치가 가장 낮을 때인데 갑자기 단당류를 그렇게 많이 때려 넣으면은 혈당 수치가 갑자기 팍 올라가서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가난한 분들이 그럼 그걸 하면 안 됐었을까요? 아니죠. 그거 안 하면 일을 못 하는데. 일을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80년대부터는 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뭐 쌀이나 뭐 보리나 뭐 이런 경작물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점점 사람이 소화하기 편해지고 밥을 지어 먹기 편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량이 돼서 나올 때 그때는 굉장히 좋았던 게 맞아요.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배고픈 시절이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지금 이제 백미, 사실 건강에 좋기가 좀 어렵죠. 너무 소화가 잘 돼서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밥을 안 씹고 삼키면은 소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에 조금 더 건강에 좋게 작용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미밥 같은 게 건강에 좋은 이유도 사실은 다른 거 없고요. 백미보다 소화가 느려요. 잡곡밥이 백미보다 건강에 좋은 이유가 물론 영양분 자체도 더 좋습니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이나 콩밥 이런 게 영양분 자체도 더 건강하게 우리 인간한테 이롭게 들어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소화가 더 느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건강에 좋고 싶으면은 소화가 느린 탄수화물을 드시면 돼요. 내가 건강 따윈 필요 없다. 나는 하얗게 불태우겠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을 쳐드시면 돼요. 가장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은 당연히 당이 들어간 음료 형태의 물입니다. 콜라, 사이다, 게로레이, 파워에이드, 뭐 식혜, 시럽 들어간 커피 이런 것들이 가장 건강에 안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인들한테는. 근데 요거 만약에 80년대 노동자한테 갖다 주면은 이건 신의 물이에요. 사람 살리는 물이 되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뭐 주스도 마찬가지. 주스도 예전에는 건강에 좋으려고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해하기 어려우시겠는데 제가 90년대 광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최민식 아저씨가 그 델몬트 오렌지 주스 광고 모델이셨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이렇게 막 한 입에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막 광고 찍으시고 최민식 형님이 굉장히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럼 그때는 오렌지 주스가 실제로 건강에 좋은 게 맞아. 90년대 초반에 사람들 비타민 잘 못 먹어.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못 먹던 시절에 주스 같은 거를 건강에 좋다고 막 마셨어. 그러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2024년에 누구나 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건강에 좋으려고 주스를 먹는다? 아, 완전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중년 부부들의 위기를 다룬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거기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두 중년 부부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셔. 근데 제가 보면서 좀 답답했던 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 중년 여성분들 중에서 입김이 좀 강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 말이 다 맞아. 근데 그 부부가 아침에 남편분이 일어나자마자 식당에 출근해서 가게 오픈 준비를 하셔요. 아침 장사를 하는 식당이어서. 그 시간에 아내분은 애들 뒤치다거리도 좀 하고 화장도 하고 좀 천천히 나오셔. 그러면 남편분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노동을 하시고 배가 고프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당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면을 좋아하셔서 라면을 끼려 드셔요. 계란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아내분이 출근하셔가지고 또 라면 끓여 먹었냐고 막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 건강에도 안 좋은 라면 왜 끓여 먹냐 이러면서 과일 주스 내가 갈아주는 거 이거 아침에 이거 마시면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이러면서 거기에서 각종 과일을 갈아서 생과일 주스를 만드시고 이제 달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설탕도 살짝 드시고 뭐 꿀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당 폭탄을 만들어. 이거를 드시면서 건강에 좋다 막 이러는 거야. 이거 진짜 제가 저항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생과일 주스 그 단당 폭탄 처먹는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간의 노동을 한 이후에 라면을 먹는 것보다 더 건강에 안 좋아요. 아주머니는 본인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어. 본인이 무슨 영양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비타민 보고 배운 지식 그거 한 번 본 다음에 정보를 최신화하지 않고 몇 년째 그걸 드시고 있는 거야.
비타민 같은 거 보시면은 사실 그 돌려쓰기거든요. 1월 달에 생과일 주스의 효능 해가지고 막 어떤 과일은 뭐 비타민 뭐가 많이 들었고 어떤 과일은 비타민 뭐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두 과일을 조합을 하면은 비타민을 거의 다 먹을 수 있는 뭐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되고 요 갈아서 드시면은 뭐 피부에도 좋아지고 뭐 어떻게 뭐 노폐물도 배출되고 존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2달 지나고 나면 땡땡땡 아침에 먹으면 독약. 자, 문제 드립니다. 자, 맞춰보실 분? 저요. 개똥? 틀렸습니다. 정답! 오줌? 오줌을 왜 먹어요? 하하하하. 정답. 혹시 주스? 정답입니다. 아침에 주스 먹으면 독이야? 이 짓거리를 돌아가면서 해요, 원래. 왜냐하면 당연히 대부분의 음식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언제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스도 좋을 때도 있죠. 언제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엄청 힘들게 뭐 달리기 훈련을 하고 왔어. 내가 혈당이 떨어진 게 느껴져. 막 손이 약간 떨려. 용찬우 스포맥스 왔을 때처럼 막 손이 이렇게 떨려. 그러면은 당이 많이 떨어졌다. 당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과하지 않은 정도의 양. 주스 반잔 정도 싹 마신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흑프로 같은 이 단백질 보충제를 흔들어서 쳐 드셔. 그럼 흑프로 같은 거 30분이면 소화 다 된단 말이에요. 식약처 출신이 만든 단백질 보충제 흑프로 현재 할인 중입니다. 고정 댓글 들어가세요. 그럼 30분 기다렸다가 다시 양질의 식사를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당 수치가 하루 중에서 가장 낮은 때, 몸이 지금 이렇게 자고 있어. 근데 귓방망이를 때리면서 일어나 야 이래야지. 일어나자마자 단당을 드신다는 거는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커피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이것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아침 커피의 최대 단점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단 사람에 따라서 위장이 상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 위가 좀 허약하신 분들은 아침에 고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위에 이제 소화불량 등, 재수 없으면 뭐 위 궤양 등, 아니면 뭐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역시 위 건강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커피 정도 처먹는 걸로 위 건강이 나빠지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아침 커피 최대 단점이 뭐냐면 점심쯤에 졸려요. 우리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완벽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이 육신으로도 사지로도 완벽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대 500 드는 애한테 바로 데드 200 들어봐 이러면은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데드 200 못 뽑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카페인 커피를 바로 때려 넣으면은 야 빨리 일어나 급해 큰일 났어 지금 급한 일이야. 뭐야 지금 수정할 일이 있어? 뭐 임신하는 거야?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야 몸이. 근데 별일 아닌데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건데 이러면 몸이 좀 빡이 돌겠죠. 급속 충전 같은 거예요. 원래 배터리는 기계는 급속 충전을 하든 저속 충전을 하든 100% 충전이 되고 나면 비슷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신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급하게 깨우면 배터리가 좀 짧아요. 조금 천천히 깨우면 배터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다가 고카페인 커피 바로 때려 쳐 넣으면 몇 시간 안 돼서 몸이 피곤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같은 거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물 같은 거 마시고 적당히 스트레칭 좀 하고 한 5분 정도 명상도 하고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새소리 좋다 이 짓거리 하면서 몸을 이렇게 서서히 깨우고 아침 식사도 간단하게 좀 야채 같은 거 때려 쳐 넣은 상태에서 9시 한 10시쯤에 커피를 이렇게 탁 쳐 드시면은 점심에 안 졸려요. 그래서 미국의 존나 유명한 제이슨 스타뎀 박사인가 뭐 그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이 미국인들이 점심 먹고 나서 존나게 졸린 축농증이라 그러냐 뭐냐 그거 점심 먹고 쳐 졸린 그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게 좀 심하대. 근데 그 원인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커피를 먹는 거래.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뭘 제안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2시간 뒤에 커피를 드세요. 소름.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뒤에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인간이? 일어나서 5분 안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 오줌 싸면서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 이거 진짜 해결책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박사가. 자, 그러면 우리 헬스인들 입장에서 아침 커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아침 커피 우리가 왜 먹어? 아침에 운동하려고. 내가 퇴근하고 나서 7시쯤에 헬스장 가면은 뻘놈들이 벤치 다 쓰고 있어. 내가 퇴근하고 나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은 다음에 8시쯤에 헬스장을 가면은 스쿼트 렉 빨럼들이 다 쓰고 있어. 맞네. 어떡하지? 트레이너한테 렉 좀 더 삽시다. 벤치 좀 더 삽시다. 회비 1년에 30만 원 받아. 30만 원. 근데 렉을 어떻게 저희가 더 사겠습니까? 맞네. 아침에 몇 시에 열죠? 6시에 엽니다. 아침에 운동해야겠다. 어차피 우리 헬스인들한테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과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운동이라 이거야. 내가 회사 다녀, 학교도 다녀, 뭐 공부하고 일도 해야 돼. 하지만 그거는 전부 2순위. 1순위는 뭐야? 헬스? 그러면 내가 아침에 커피를 처먹고 아침에 헬스장에 가서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로 운동을 했을 때 나의 오늘 하루는 이미 성공을 한 거야. 그리고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일을 좀 못해도 점심 처먹고 좀 졸려도 일하다가 계속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을 못해서 부장한테 혼이 나도 상관없어. 아침에 운동 완벽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커피를 드셔도 돼요. 헬스인들은. 형 근데 아침에도 때리고 저녁에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파워를 나눠 쓰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파워를 나눠 쓰는 새끼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범이 이중분할 하나요? 안 하죠. 아놀드가 이중분할해요? 안 하죠. 로니가 이중분할해요? 안 해요. 박재훈 빌더, 황철순 행님, 뭐 설기관 행님, 뭐 등등등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 이중분할해요? 안 한단 말이야. 하루에 한 번만 운동해요. 왜? 하루에 2번 운동하는 새끼는 한 번 모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지를 남기게 돼 있어. 오전에 운동할 때는 이따 저녁에 운동할 거니까, 저녁에 운동할 때는 오전에 운동 한 번 했으니까,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게 돼 있어. 마찬가지로 이 커피 같은 것도 내 오늘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이 커피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은 중요한 일을 할 때,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뭐 이럴 때 쳐드시면 되는 거고, 오늘 야근을 해야 되는 분들은 저녁 먹고 나서 졸릴 때쯤에 커피를 한 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 헬스인들한테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바로 전에 고카페인의 커피 혹은 흑스터 같은 걸 드시는 겁니다. 의외로 성분에 문제가 없는 흑자가 만든 보충제 현재 할인 중입니다. 고정 댓글 들어가세요. 흑닭도 할인 중. 야스 전에는 안 되는 거야. 집중력이 너무 높아지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느낌이. 요건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다. 야스 전에 부스터 노노. 이 왜 그러냐면 부스터의 사실상 최고 장점은 뭐냐면 집중력 향상입니다. 부스터는 집중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운동하실 때 뭐 펌핑이 좋아진다, 뭐 힘이 세진다, 체력이 좋아진다, 이거 대부분 플라시보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내가 부스터 먹었으니까 힘이 세겠지, 체력이 좋아지겠지, 뭐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스터는. 자, 그러면 야스 전에 부스터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를 먹으면 시력이 약간 좋아집니다. 실제로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한문에 주름이 보이나요? 그렇죠. 한문은 뭐 대단한 문자죠. 그래서 부스터를 먹고 저도 해봤죠. 당연히.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관계를 가질 때 너무 정신이 똘망똘망하고 집중력이 높으니까 평소에 보던 얼굴인데 더 자세히 보여. 평소에 보던 인데 더 자세히 보여. 모든 게 더 상세하게 느껴져.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 이거 이상하다. 보통 한 25분쯤에 한 번 한 게 오는데 한 15분쯤에 와버려. 오히려 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충 하셔야 돼. 여자친구가 뭐 준비하실 때, 준비 단계 만드실 때 그냥 핸드폰 같은 것도 좀 보고. 내가 할 때 핸드폰 보지 말랬지. 미안. 급한 거 있어가지고. 누워. 하다가 뭐 딴 생각도 좀 하고. 끝나고 뭐 먹지? 해장국 먹을까? 오히려 이럴 때 기량이 잘 나올 수 있어. 잠깐 딴 생각했는데 30분째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신기록 세운지도 몰랐어. 여자친구 죽어가 막 그냥 역시 오빠 최고 막 이러고 있어. 오히려 야스를 할 때는 부스터를 드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심드렁 하셔야 돼요. 존나 유익하네 진짜. 이런 거 누가 알려줍니까? 이런 거 영양사 우수도 못 알려줘요. 이런 건 우리나라 최고 보디빌더들도 안 알려줘. 리버스 흑스터 있을까요? 저건 저 나이 때만 되는 겁니다. 지랄하지 말고 새끼야. 너의 젊음이 축복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이 저주가 아니라고 이 새끼야. 넌 안 늙을 것 같아? 저 흑자님보다 나이 많아요. 형님 서요? 늙고 싶다. 체지방률 몇 프로까진 근성장보단 체지방률 감소에 집중해야 하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10% 중반, 15%. 그러니까 우리 헬스, 바디빌딩 쪽에서는 체지방률 15%면 돼지 새끼로 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남자는 체지방률 15%, 여자분들은 이제 이쪽 사이즈에 따라서 많이 간소화 되신 분들은 20%, 여기가 축복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한 25%가 건강한 체지방률 상태라고 합니다. 지방도 필요해요, 우리 몸에. 그래서 체지방률 한 15%까지는 지방을 없애는데 좀 더 주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체지방률이 15 이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근육 양을 늘리는 거, 이런 거에 좀 집중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죠. 형, 스테비아는 다이어트 할 때 영향을 미칠까? 형 생각이 궁금해.
요새 존나 쳐 들어가는 추세인 걸로 봐서 효과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반짝 떴다가 없어지는 애들 말고 지속적으로 다이어트 관련 상품들에 들어가는 성분들 있잖아요.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가는 애들. 걔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스테비아도 요새 뭐 온천지 다 쳐 들어가고 있죠. 그냥 진짜 미묘. 예를 들어서 카페인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커피 드실 때 다이어트 하려고 드시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되게 프라푸치노 같은 거 쳐 드시잖아. 그런 것처럼 뭐 스테비아가 효과가 있다 한들 어떻게 쳐 드시냐가 중요하겠죠. 형 나 매일 몬스터 2캔씩 4년 동안 먹어왔는데 이렇게 살면 조만간 죽나? 형은 지금 10년 넘게 처먹고 있어. 내가 지금 죽었냐? 여러분 저는 매일 커피 한 3잔 정도, 그 다음에 몬스터 같은 거, 뭐 레드불 같은 거, 핫식스 같은 거 하루에 한두 캔씩 지금 10년 넘게 처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뒤졌나요? 물론 그거 안 처먹었으면 좀 더 건강했겠죠. 면상이 조금 덜 빠그러졌겠죠. 머리숱이 좀 더 많았겠죠. 피부도 좀 더 좋았겠죠. 하지만 제가 그 10년간 행복했을까요? 적당히 즐기세요 그냥. 형님 제가 팔자다리, X자다리가 심해서 스쿼트 하면 골반이 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아픈 자기만의 자세를 찾아야죠. 그리고 저도 오다리거든요. 척추 측만이나 뭐 좌우 비대칭, 불균형 이런 것도 좀 심해요. 제 몸이 보기와 달리 조금 안 건강한 부분이 많아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오다리나 뭐 X자다리 같은 거 있죠. 요런 거는 어느 정도 교정이 됩니다. 뭐 자세나 물리치료나 운동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데요. 이제 척추 측만에 대해서는, 좌우 불균형에 대해서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치료를 해볼까 하다가 조금 알아보다 포기한 이유가 속된 말로 좀 급이 낮은 의사분들일수록 된다면서 이렇게 자꾸 치료를 좀 종용하시고요. 소위 유명하고 급이 높은 의사분들이 오히려 좌우 비대칭이나 골반 측만이나 척추 측만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가능은 아니에요. 어렵다는 겁니다. 척추 측만 도수 치료 영상 많이 있는데요. 도수 치료 받으면은 반듯하게 이제 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다시 틀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척추 측만 같은 거 진짜 병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아예 수술을 받으시고 하잖아. 그런 건 당연히 호전이 되는데 그냥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 애매한 정도, 나 약간 삐튼 것 같은 느낌? 뭐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실상 치료가 안 된다고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걸 병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 애매하게 좀 틀어진 거를. 형님 70kg에서 3000칼로리 먹는데 75kg에 더 늘려야 할까요? 80kg 목표입니다. 80kg 갈 때까지는 좀 늘려보시는 게 좋겠죠. 벌크업 식단 사실 존나 간단함. 탄단지 얼마나 처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냐 요새? 요새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냥 뭐 442 정도 쳐 드시면 돼. 탄수화물 단백질 한 44 혹은 뭐 43 정도 드시고 지방 한 2 정도 드시면 돼요. 그럼 형 양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드셔보면 알아. 어떻게 알아? 다음날 알죠, 화장실에서. 조금 지저분한 얘기니까 최대한 좀 간단하게 빨리 할게요. 식사를 찬찬히 좀 늘려가 보세요. 어차피 닭고야 할 거 아니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닭가슴살, 현미밥, 야채 뭐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야. 내가 벌크업이 목적이면은 점점 늘려봐요. 하루에 햇반 1개랑 닭가슴살 2덩이랑 야채 뭐 한 주먹 정도 쳐 먹었어. 하루에 3번 쳐 드셨어. 오 괜찮네, 편하네. 4번 한번 쳐 드셔봐. 오 편하네. 5번 쳐 드셔봐. 다음날 방구 뿡뿡이 막 방구 존나 껴. 화장실 가서도 막 난리나. 화장실 지옥이 펼쳐져. 영역 전개가 방구가 펼쳐져. 영역 첸카이 방구 화장실 해가지고 화장실 난리가 나. 이러면은 나는 5번은 못 쳐먹는 애구나. 4번으로 줄여. 존나 다 간단해요. 형 3분할로 등가슴 어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휠체어타냐? 이제 편견 없이 물어보는 거야. 다리가 없는 거야? 너 물구나무 서서 다녀라. 형님 헬스를 2분할 상체하는 날 하체하는 날로 나눴을 때 하체하는 날 유산소를 하면 이득이 있나요? 아니면 상체든 하체든 상관없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유산소는 그냥 매일 하는 게 좋아요. 형 말대로 팔 운동하고 몸 밸런스가 더 좋아 보인다고 했던 구독자인데 형 덕분에 화요일날 술 마시다가 팔뚝 멋있다고 합석하고 저녁에 행복했어. 사진 몇 장으로 몸평해주고 진행 방향 알려주면서 구독자 생활까지 책임져주는 형은 위대하구만. 그러니까 허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헬스 허세 중 하나, 팔 운동 하지 마라. 요런 허세가 옛날에 좀 많았어요. 요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 때는 되게 많았고 저도 헬스 처음 시작하고 한 2, 3년 정도 팔 운동을 잘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그 등, 가슴, 어깨, 다리 이렇게 대근육 위주로 훈련을 하는 것이 뭔가 좀 남자답고 진짜 헬스인 같은 느낌이고, 팔 운동을 해서 뭐 복근 운동을 해서 막 여자한테 잘 보이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가짜 헬스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그래서 배 운동하고 팔 운동을 잘 안 했어요. 일부러. 굉장히 같은 생각이었죠. 팔도 중요한 근육이고 배도 복근도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냥 후가시용 근육이 아니라 중요한 근육이에요. 기능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팔 운동, 배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 하면 3두 운동 다 된다. 등 운동하면 2두 운동 다 된다. 다 안 됩니다. 따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헬스 유튜버인데 친절하게 운동 상담해 주는 게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이걸 어쩌다 한번 하면 이렇게 애들이 뭐 재밌어하고 고마워하고 유익해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화목토 매일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하고 나면 질립니다, 여러분이. 재미없어요. 저도 지금 이제 방송이 5년, 6년 차인데 다 알죠. 요거는 가끔 하는 게 효과가 좋아요.